보험친구.com 소개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좀 보겠습니다. 2월 8일 어제요.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저 사진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뭐 직접 촬영한 내용들도 제법 있더군요. 예, 많이 촬영해봤고요. 네. 많이 다 이제 그 메모도 해왔고 했는데 너무 오해받을까봐 이거 좀 가져온 건데요. 와우, 미드운입니까? 예. 그림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거기서 무료로 나눠주는 예. 뭐야? 파블릭 같은 건데 홍보물 같은 건데 예, 예. 궁금하시죠? 예, 보세요,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도. 아니 지금 식사 시간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네요. 이게 중요한 얘기하다 갑자기 일로 넘어가가지고 대역주행이 된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팬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팬덤이 형성되는 원인은 뭘까? 가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보면 내가 그 원인을 알 수 있을까? 이유를 알 수 있을까? 해서 일단 오래전에 이 티켓도 뭐 1시간 몇 분 만에 동났다고 하잖아요. 예. 굉장히 어렵게 구하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녀오긴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팬덤을 구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지금 자료 사진으로 나갑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여성 팬분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한 9대1에서 8대2 같아요. 예. 여성이 8, 여성이 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위치했던 게 2, 3층에 위치한 그 관람석이었는데 예. 거기 화장실이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텅텅 비고 여자 화장실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그 60대, 70대, 80대 되는 그 어머님들하고 같이 쉬야를 받습니다. 아니,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그분들도 뭐 죄송해요 하고 들어와가지고 남자 화장실을 썼어야 할 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래 성별의 밀도는 그랬다는 밀도는 거고. 그랬다는 아니 거고. 그 토크 콘서트니까 토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된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뭐 한두 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본인은 계속 이 자리에 있겠다, 계속 나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하고 좋은 정치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현장에서 들으신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보기에는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언론이 기본적으로 야인이 된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떤 동정, 연민, 애잔함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사를 쓴다고 봐요. 특히 한동훈 같은 정치인에게는 저는 뭐 레거시 언론들이 대부분 한동훈 사이드에서 기사를 써주나 싶을 정도로 선언적 의미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남아서 싸우겠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화시켜서 써준 기사 많더군요. 그러면 그 말 말고 다른 말들도 있었어요? 다른 말들도 많았습니다. 가령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애국적으로 이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의 그런 취지의 발언들은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인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윤석열도 애국적으로 계엄을 했을 것 같은데. 애국적 독재자다. 그냥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 표현은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건데 그건 안 나왔고 한두 개 정도의 기사밖에 못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라시로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트랙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는 이런 공직자다, 나는 이런 정치인이다라는 두 카테고리를 길게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공직자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나는 강강약약이다. 강한 자 앞에선 강하고 약한 자 앞에선 한없이 약한 그런 공직자였기 때문에 반대 같은데.
국익을 키우기 위해서 좀 그동안 두 분은 궁시렁되지 않으면 안 될까? 방송 중에 이렇게 궁시렁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나는 이제 강한 자 앞에선 강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선 넘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며 어떤 사례를 거론하냐면은 자신이 비대위원장 때 한번 김건희 익심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김건희와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지라시는 다 가짜라고 주장을 했고 윤석열 앞에서 쌍욕을 들은 바도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제가 제 앞에서 이런 선 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다 한동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뭐 한마디 끝날 때마다 환호와. 아 그렇죠. 예. 한 문장마다 한동훈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언론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럼 공직자일 때는 그랬다 치고 정치인일 때는 어떤 정치인이래요 스스로가? 정치인 때는 자신이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다라면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뭡니까? 그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잘 나가는 그 정치인 자체를 말살해버리는 며칠 만에 말살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3.1천하 만들었다고. 자기가 예. 김옥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 실제 한 프로젝트였고 자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떠한 저항을 직면해야 했는지, 좀 그것을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강변을 할 때마다 환호성이 쏟아졌던 거고요. 김옥균 선생이 아마 그 말년을 일본에서 보내죠. 네. 우리나라 못 돌아오고. 예. 아니 근데 제가 네 말씀. 아니 이거 제가 저도 어제 보다가 도저히 이제 역겨워가지고 못 봤는데 하나 제가 유튜브로 보셨어요? 예, 어. 되게 웃긴 게요. 채널A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더라고요. 아 채널의 예. 유튜브 채널에서. 그래서 어. 제가 정말 황당했던 정말, 게 예. 저는 아니, 티켓을 돈 공중파를. 받고 팔고 유튜브 라이브를 또 했어요? 네, 유튜브 몇 개 채널에서 동시간 실시간 중계를 하는 걸 봤어요. 현장에서 알았어요. 삐졌어요. 어제 제 북콘서트 현장에 와 계셨는데 저걸 보고 계셨구나.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제가 오늘 신영 부위원장 왜 이렇게 궁시렁댑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데 왜 콘서트 그러냐면 하실 때 거기 회장에다가 저걸 중계를 한번 하셨어요. 나 진짜. 예. 아니. 저도 현장에서 그걸 알았어요. 음. 돈 주고 콘서트 간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했던 게 라이브 중계를 했다. 중계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봤더니 모든 채널 지상파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다 중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생중계가 됐던 주로 거죠. 이제 미디어들의 이제 이렇게 각광받는 정치인들이 있죠. 예, 특히 또 채널A는 제가 그 얘기를 용어를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모모 A라고 이제 되게 유명해서 한동훈 어떻게 보면 찬양 방송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좀 더 우호적이긴 한데 제가 또 감명 깊게 왔다면 좀 웃긴데 제가 예상한 것들이 꽤 많이 맞았어요. 예. 제가 어디 다른 방송에서도 한동훈의 등장씬을 예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는 무대 밑에서 뛰어나온다. 두 번째는 와이어 타고 내려온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커튼 열리고 혼자 단독 핀점을 받는다. 네 번째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제가 네 번째에서 관객 속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았죠. 관객 속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가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예상 분명히 이거 엄청 많이 할 그렇죠. 거랬거든요. 이 포즈. 계속해 이 포즈 뒤에서 뭐 하는 거. 이걸 보고 왔던 또 다른 분의 증언을 들었더니 저 포즈로 제법 긴 시간을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포토 타임이었던 거죠. 한참 걸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 한동훈 전 대표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 퍼즈가 길거든요. 길죠. 근데 전날따라 굉장히 길었고요. 어떤 때는 막 한 번 말하고 4초에서 5초를 쉬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 순간을 제 주변에 계신 관객분들께서 정말 뭐랄까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을 보듯이 초롱초롱하게 보시다가 울기도 해요. 엄마요? 주변에서 훌쩍훌쩍하는 그런 이거 진짜 이거 팩트입니다. 예. 주변에서 울기도 하고요. 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 언론이 울지마를 외치는 한동훈의 팬클럽 이렇게 기사 썼거든요. 근데 그게 조명 때문에 더워가지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예. 눈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땀을 닦은 거였거든요. 근데 기사 제목만 보면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울었다라고 볼만한 기사들 또 썼더라고요. 알겠어요. 예. 저는 또 되게 의미 머리 있던 쪽에 게 땀이 흐르면은 안 되는데. 너무 나가지 마. 자, 적당히 아니 해주세요. 저는 예. 왜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한테 장동혁과 대결에서 졌다는 것을 어제 알았어요. 왜 졌는지를 알았습니다. 일단 체력이 딸려요.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 하잖아요. 서 있잖아요. 예. 아니 저 2시간인가 3시간 하는 동안 수시로 앉아. 어.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예, 앉았다 예. 섰다. 그 2시간은 혼자 서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체 근력이 확실히 장동혁보다는 떨어진다. 근데 라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지도 못해요. 특정 신발을 신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좀 아프긴 해요. 그럴 예.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예. 있죠. 그 몸에 뭐 많이 달면 무겁다. 하체는 이렇게 보정이 잘 안 되는 거. 저보다 더 나가시는데. 아무튼 이 토크 콘서트에 아까 그 배현진 의원 사진이 있던데 좀 띄워주실까요? 저 배현진 의원 옆에 계신 분이 박영식 평론가 아니죠? 아, 저 아니에요. 비슷해. 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슷해? 잠깐만. 되게 야. 닮았어. 잠깐만. 느낌 뒷모습이 있는데? 난데? 뒷모습이 아, 저네요. 저 박영식 평론가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저 1년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예. 3층에서 봤어요. 옷도 봐면 지금도 그래, 비슷한데 지금이랑 오히려 비슷해. 비슷한데. 배현진은 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진짜 좋댄다, 좋댄다. 자 어찌 됐건 저 자리에 지금 뭐 박정훈 의원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현장에 왔고 배현진 의원이 또 주목을 받았던 게 배현진 의원은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 쪽과 이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대척점에서 소위 말하는 징계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앙당 차원에서 배현진 의원은 지금 징계를 당할 위기에 돼 있고 서울시당협 위원장으로서 배현진 의원이 있는 서울시당은 또 고성국 씨를 징계하겠다라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서로의 세를 징계로서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여주는 태도가 이런 것 같아요. 뭐 정당 내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당이나 또 어느 시대나 뭐 항상 있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는 건데 결국은 그 싸움의 명분과 싸움의 그 주된 뭐를 위해서 싸우느냐 그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돼서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심플하겠죠. 결국은 이제 몰아내자 이런 거잖아요. 반대파들 몰아내자 뭐 이런 건데 그거를 너무 유치하게 지리하게 싸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아예 검투 시합 같은 거를 열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검투 얘기하시니까 이제 정도예요. 장검이 등장했어요.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국민의힘과 이제 신천지의 유착 의혹이 있고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검경 이 합동수사본부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 내용인데 지금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는 전직 의원이 됐죠. 박성중 의원. 예. 의원실이에요. 저희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 안에 그동안 한국근후회라고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게 근후회의 이희자라는 회장인데 저 이희자 회장과 박성중 의원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게 장검입니다. 장검. 이게 이제 사인검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고 조선 왕실에서 재앙을 물리칠 때 주술 목적으로 제작된 도검이다. 이런 해설이 달려 있던데 일단 중요한 것은 도검류라고 해서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은 일단 국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맞아. 일단 저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어디 숨겨서 가지고 들어오기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걸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부분과 함께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이 장검을 윤핵관에게 전달해 달라고도 했다. 박성중 의원은 윤핵관의 한 사람으로 분류가 됐던 인물이고요. 신천지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슨 청탁을 위해서 접근했다라는 정황들이 요렇게 저렇게 포착이 됩니다. 저 보도를 어떻게들 이해하시고 보고 계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걸 예.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일반인이 예를 들어 저 이희자 그 회장이 의원 회관이거든요. 예. 그거는 회관 그 앞으로 간다 그러면 못 들고 들어갑니다. 100% 저게 걸리게 되겠죠. 엑스레이 조 안에. 저기는 걸리죠. 뭐 저희도 많이 가봅니다만 네. 누구 의원을 만나러 왔다라는 걸 작성을 하고 작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검색대를 검색대. 통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관에 저걸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지만 저걸 저렇게 편법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밖에서 이제 의원 차량 전용 맞아. 그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로 가는 방법. 의원이 아마도- 밖에서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올라가는 아니 같이 예, 같이더라도 저분 같이 있는 거니까 예, 아마 예. 같이 가는 방법 아마 그 방법이지 않을까. 예, 뭐 꼭 의원이 아니라 직원이 이게 나와서 그렇죠. 예, 국회를 데리고 들어갈 들어가면 수 있는 됩니다. 사람이 예.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사진이 나왔으니까 부인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이 정말 중요한데 저게 의원회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뷰가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도 없다라고 전 봅니다. 그러면 저런 칼들이 들어갔다, 위험한 물건이 들어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이희자라는 근우 회장이라는 사람은 박성중 의원과 무엇을 했을까? 저걸 주고
무엇을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신천지와의 유착설은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단 입당 이걸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집단 입당은 대선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등에 선거에 개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금품이나 이런 것들이 엮이고 당원 가입은 대가성 당원 가입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엮이면 당연히 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거니까 해산 엮이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저는 이제 저 사인검을 보면서 정말 기괴하다고 느끼면서 생각 드는 게 저거 하나만 줬을까? 네. 저거는 일종의 상징 같은 뭐 그럴 수 느낌이니까 있죠. 예. 그걸 줬을 것이고 그럼 그거 외에도 당연히 다른 대가들이 따라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우회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천지 위장 조직이라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근우회가 그동안 이제 국회 쪽에 여러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크들이 있다 보니까 신천지 쪽에서는 근우회라는 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국회를 통하는 가교 역할, 특히 국민의힘을 통하는 가교 역할을 했을 걸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기사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박성중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우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보도는 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실제 당원 가입을 근우회를 통해서 주도했던 것뿐만 아니라 아마 박성중 의원이 미디어 관련된 그 미디어 투기 미디어 투기 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차원의 로비가 신천지로부터의 로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지금 경찰 쪽에서 계속 나오는 저런 보도 관련된 소스를 봤을 때 통일교보다 신천지 쪽이 오히려 아주 오래된 국민의힘 여권과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요. 아무리 신천지가 통일교를 뭐 모델링했다라는 그런 설들은 있습니다만은 국회 쪽의 로비는 신천지가 오히려 더 먼저 오랜 기간 하지 그 않았을까라는 얘기는 판단이 이미 있었잖아요. 통일교가 신천지가 통일교를 서로가 서로를 각각 부러워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신천지는 통일교의 글로벌함에 그렇죠. 좀 부러워했었고 통일교는 신천지의 이 정치권에 접근하는 네트워크. 방법 네트워크를 부러워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또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새누리를 이제 한자로 쓰면 신천지죠. 그래서 이제 이 근우회 그 얘기도 예전부터 그게 있었던 예전부터 거니까. 있었고 요걸 저 사인검을 준 시점이 2022년 초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집단적으로 가입했다고 지금 추정되는 시점이 2022년 8월 9월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미 자기들이 큰 어떤 음덕을 베푼 거잖아요. 신천지가 윤석열 측을 향해서 베풀어준 셈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 집단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많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의심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예선전 결과가 뒤집혔다. 그래서 홍준표 씨가 못 되고 윤석열이 2021년 11월 5일 날 된 거니까. 예. 그런데 2022년 초 그때는 이제 대선 전에 후보가 이미 된 다음인데 본인들이 후보로도 세게 밀어줬는데도 거기서 또 이런 칼까지 그런 장군까지 선물하면서 또 뭐를 한다. 그러니 얼마나 세게 유착이 돼 있었겠는가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겠죠. 네, 그 타이밍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박성중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이게 소위 말하는 윤핵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 때 보면 뭐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최고위원 시켜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물론 최고위원이 당시에는 못 됐어요. 근데 뭐 그때 이름 나왔던 뭐 장해찬 등등이 될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라인으로 타고 보자면 충분히 윤석열, 김건희 라인과 가까웠던 사람이고 거기에 신천지의 근우회에 저 이희자라는 여성이 저 장검을 줬다라는 저 정황들, 그리고 그 타이밍들 좀 주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김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예, 당연히 합니다. 이게 2022년이면 뭐 대선 경선이나 이런 게 있었던 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10년 전, 15년 전, 한 2010년 이명박 박근혜 그 시절부터 국민의힘의 경선이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경선 캠프에 그 중요한 중간 보스들급 있어요. 예를 들면 박성준 의원도 중간 보스급이고 그런 사람들이 표를 모아옵니다. 경선에서 이기려면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직표 같은 거겠죠. 조직표를 많이 모았는데 거기 많이 동원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직능 단체에도 많이 동원되고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사자로 끝나는 무슨 어디 협회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몇천 표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끌고 오는데 제일 좋은 게 저런 신천지 같은 곳이요. 충성도도 높고
확실하거든요. 막 몇만 표를 끌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은 투표율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네. 사람들을 그럼 박성중 의원이 끌고 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박성중의 성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캠프에서 당연히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유착이 형성이 되어 왔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뜻말뜻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